근데 형님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갑자기? 아니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간은요 그냥 보통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보통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어제 했던 생각을 반복을 하는데 그게 95%예요. 했던 생각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치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인데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독이 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저는 강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 정리 한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게 글 쓰고 강의하고 요즘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도전한 복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원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유튜브 이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담을 막 하면서 개인적인 서로의 생각과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촬영이 시작됐는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주한님께서 네. 저한테 강혁진 씨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저는 이젠 그 생각 정리 컨설턴트 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이게 많이 듣잖아요. 대표님들 생각을. 근데 형님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갑자기? 아니,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냐면은 그거는 이젠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될 이런 수밖에 얘기를 없어요. 갑자기 해서 네. 그게 되게 궁금해서. 생각을 들어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오, 왜 이제 그렇죠?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텐데 좀 이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할 때 몇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하죠. 5만 가지의 생각. 5만 잡생각을 다 한다. 5만 잡생각을 다 한다. 그러니까 많은 잡생각에 꼭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아니라 5만 잡생각, 5만 잡생각이라고 쓸모없는 하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셰드 햄스테터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쉐드 햄스텟. 그렇죠. 쉐드 햄스 테터. 테터. 네,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5만 가지에서 한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사람이 하더라. 근데 제가 실제로 이게 맞는지 또 국립과학재단인데 미국의 국립과학재단 제가 칼럼을 뒤져봤어요. 네.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루에 인간이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데 이 칼럼 내용에 아주 재미있는 그 흥미로운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많을 때 보통 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쓸모 있는 생각이 많아요?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 잡생각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다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듣자마자 기본적으로 사고 패턴 자체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인간은요 그냥 보통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보통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어제 했던 생각을 이제 반복을 하는데 그게 95%예요. 했던 생각 또 하고 합치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또 하고인데 그러니까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이제 1만 명이 이제 넘는 네. 채널이 됐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자막만 자막만 이렇게. 어쨌든 근데 보통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딱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누구든지 이런 생각하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나 돼야 되는데 올해에는 도전해야 되는데 나도 한 10만 명 도전해야 되는데 그쵸. 나 할 수 있어. 나 100만 될 수 있어. 처음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죠? 귀찮고 귀찮다. 뭐 한 것도 내가 굳이 왜 해야 돼? 뭐. 굳이 해야 돼? 어. 그러면서 이젠 벤치마킹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뒤져봐요. 그죠? 이 사람은 얼마나 걸렸지? 이 사람은 3개월 만에 됐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렸지? 이 사람은 1년 걸렸대, 2년 걸렸대, 3년 걸렸대. 이거 하려고 비용을 이제 막 찾아봐요. 그쵸. 편집자를 내가 해야 될까? 하다 보면 편집자 하려면은 한 월 100만 원 이상이 드네? 많으면 한 200만 원씩도 들 수도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카메라 이제 딱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앞에 서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메이크업이라도 받아야 되나? 이거 너무 귀찮은데? 여러 가지 잡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맞아.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제어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잘 계획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계획대로 뭐 하고 있죠. 일단. 하고 네, 있잖아요. 하고 하나하나씩.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생각 정리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방금 이 사례를 꼭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머릿속에 5만 가지의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생각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이고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누가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인생, 변화된 인생을 꿈꾸는 거, 정신병이다. 그건 정신병이다. 아, 그게 에디슨이었나? 아인슈타인이었나? 근데 뭐. 항상 이런 것들이 일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였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책에도 썼지만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책에는 거기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많은 것은 득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은 독이 된다. 득이냐 독이냐. 한 끗 차이예요. 아, 라임이 아주. 네, 득독. 그래서 그 한 끗 차이를 이젠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저는 이거를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틀넥 현상이라고 해서 병목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획 세우는 과정 중에서 계속 병목 현상들이 생겨요. 유튜브로 이제 따지면은 기획 단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편집 단계에서 생길 수도 있고, 촬영 단계에 생길 수도 있고, 그 이후 마케팅 단계에 생길 수도 있고. 그 순간순간에 탁탁 걸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다가 내가 안 해봤거나 잘 모르는 데서는 근데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해야 돼? 그런 병목 현상들이 쭉 생기는 구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정리하면은 이게 사실은 말하기, 글쓰기, 그리고 뭐 행동하기, 기획하기. 그쵸.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 정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정리랑 이어지지 않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쵸. 그 상황에 예를 들어서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면 그 1시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고 해야 할 말을 잘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배열을 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난 그런 말 되게 싫었던 게 나는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말 잘하네 이렇게 평가받는 때가 있었어. 몇 번 가끔씩 보면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난 그게 내가 지금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네.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한 거지. 네. 그냥 말은 그걸 전달하는 수단이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치부할 때 되게 화가 날 때도 많았고. 만약에 저한테 이 책을 10초 안에 말해봐 하면 저는 제목부터 말하죠. 네, 이 책의 제목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을 바꾸는 생각 정리 스킬인데요. 돈과 운을 부르는 40가지 신박한 생각 정리 비밀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딱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뭔지를 보게끔 해주는 것도 생각 정리예요. 그러니까 생각 정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순서를 정하는 것, 네, 분류하는 것, 이런 것들. 예.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네.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 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실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좋은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그냥 가장 쉽게 하자면은 우리 투두리스트 많이 적잖아요. 투두리스트를 이제 해야 할 일 목록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해야 할 일 목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쭉 나열을 해요. 투두리스트 좋지 않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월 1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두리스트 적어요. 그러면은 나열을 해요. 노트북 AS 받기, 각종 고지서 납부하기, 업체 미팅 준비하기, 이메일 발송하기, 영어 공부하기, 운동, 고객 답변하기 등등등. 막 다 적거든요. 그렇죠. 할 일들만 쭉 적은 거죠. 근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중요도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좋은 예시거든요. 일단 1번. 분류를 먼저 해야 돼요. 분류를 하라. 분류. 그러니까 항목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루 일과가 업무, 일상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그럼 워라벨이라고 네, 얘기하니까. 워라벨. 그럼 업무랑 일상을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종이로 했을 땐 좀 어렵지만은 뭐 포스트잇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디지털 마인드맵이나 아니면 요즘에 워크플로우 이런 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툴을 활용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업무 일상을 나눠놓고 일단은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업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업무가 있고 비집중해도 되는 업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중 업무는 가령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집필하는 거,
강의를 만드는 거, 상세 페이지 내용 변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집중해야 될 업무고, 비집중은 뭔가 이메일 발송 같은 거 하는 거, 고객 답변하는 거,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때 상황에서 비집중 업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분류하는 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게 있으면 삭제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선순위는 안 잡아도요, 일의 큰 틀이 보여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되냐면은 중요도에 따라서 번호를 매깁니다. 중요한 거를 저는 항상 뭐 메모 같은 걸 할 때 손으로도 많이 쓰는데, 컴퓨터를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정이 잘 돼서거든요. 위아래로 잘 움직여요. 그래서 중요한 걸 위로 올려요. 항상 올려요. 그러니까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를 위로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소요 시간과 마감 시간 같은 걸 딱 정해놔요. 그쵸.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언제 한번 만나자, 만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가령 만난다면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만나자. 그쵸,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임자 담당자가 누군지, 강혁진 대표님과 만나기로 했다. 촬영 만약에 PD님이 계시면 PD님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적어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으면은 이거를 이제 눈에 붙여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아까 전에, 그럼 중요도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걸 번호를 매기려면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잘 가늠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고전적인 방법 중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스티븐 코비 박사. 스티븐 코비.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예, 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긴급함과 중요함을 기준으로 이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류를 일단 알고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이거 아이젠하워 시간 관리 매트릭스 아니에요?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게 이름이 계속 누가 썼대요. 근데 그게 예.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중요한 게 시급성과 중요도로 나눠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누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일할 때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최고 책임자나 상사가 지시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혹은 고객 클레임이 딱 됐어요. 그럼 해결을 먼저 해야 되고, 위기 상황 대처하는 거,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저는 일상에서는 약간 좀 뭔가 일이랑은 좀 다르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미래를 향한 투자. 미리미리 해주는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공부,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계속 활동하시는 거,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내가 내일 강의하는 것보다는 긴급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몇 년 뒤에 이룰 꿈이에요? 유튜브 지금 하시는 거. 저는 1년, 나 1년. 올해 안에 10만 명 구독자. 그 이상은 또 있어요? 몇 년 뒤에? 3년? 근데 그런 생각은 사실 안 해요. 오케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장시간 전망이라고 얘기해요. 장시간 전망.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벤필드 교수가 연구를 했.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어. 누가 아무튼 했대요. 아무튼 저는 이제 연구 자료는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그걸 장시간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잘 되는 사람들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까지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되게 이게 저는 힘들 수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근데 1년도 진짜 긴 거예요. 사실 요즘에 하루, 그 다음에 모레 그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1년 뒤에 일을 하려면은 사실 현재 희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지금 이게 뭐예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젠 바라보고